응급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의료진들이 급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멈춘 지 불과 10분. 들것에 실려온 중년 남성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닥터 존슨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뇌졸중 의심 환자, 즉시 CT 준비해.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한쪽 구석에 서 있던 한국인 소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17살 정도로 보이는 그 소녀는 아무 말 없이 환자의 머리 부근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간호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환자의 목 뒷부분을 정확한 위치에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30초 후, 어떻게 된 거지? 환자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중년 남성이 희미하게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 닥터 존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은 환자가 단순한 손길 하나로 깨어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응급실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한국인 소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뒤로 물러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대체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의료진도 놀라는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 미국 서부의 한 소도시에 위치한 링컨 고등학교. 이곳에 한 명의 한국인 교환학생이 도착했습니다. 17살 김미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조용하고 내성적인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미나는 첫날부터 교실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저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쟤 진짜 말도 안 해. 완전 이상해. 아시안들은 원래 그런가 봐. 아이들의 속삭임이 미나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책상에 엎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소녀 안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 링컨 고등학교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끄러웠습니다. 학생들이 복도를 오가며 떠들어대는 소리, 사물한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운동화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유독 조용했습니다. 학교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또 왔네. 아시아네.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여기 왔을까? 속삭이는 소리들이 미나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조용히 책을 꺼내며 첫 번째 수업 교실로 향했습니다.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미나는 교실 맨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하나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선생님의 질문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나는 그 문제를 단번에 이해했지만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공책에 조용히 답을 적어내려갔습니다. 결국 아무도 답하지 못했고 선생님이 직접 풀이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나는 카페테리아에서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떠들며 웃고 있었지만 미나 주변만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쳐진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어? 갑자기 금발 머리의 소녀가 미나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시카였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 중 하나였죠.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아, 북한 말하는 거야? 제시카의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미나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만이에요. 똑같은 거 아냐? 어차피 다 가난한 나라잖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미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한국에서 살았던 집은 서울의 강남에 있는 고급 주택이었고 부모님은 모두 유명한 한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안 하네. 정말 이상한 애야. 제시카와 친구들이 자리를 떠나자 미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도시락을 절반도 먹지 못한 채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수업은 역사 시간이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 중 한 분이었습니다. 오늘은 동서양 문명의 교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칠판에 실크로드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동양 문명이 서양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고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어 대답했지만 대부분 피상적인 답변들 뿐이었습니다. 우리 교실에는 동양에서 온 친구가 있네요. 윌슨 선생님의 시선이 미나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교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나, 한국의 문화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미나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녀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한의사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동양 철학과 전통 의학에 대해 배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또 다른 시선들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미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적응하면 되죠. 그의 따뜻한 말투에 미나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이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갈 때 윌슨 선생님이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나, 적응하기 힘들지?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윌슨 선생님의 말에 미나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곳에 온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세요. 그날 밤, 미나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뛰어난 능력 때문에 아이들의 시기를 받고 결국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부모님은 미나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여기서도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미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숨겨진 능력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튿날 아침, 미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은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잠시나마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찍 왔네. 아시안.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미나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마이클이었습니다. 제시카 무리 중에서도 특히 미나를 괴롭히기 좋아하는 아이였죠. 너 어제 역사 시간에 아무것도 대답 못하더라? 자기 나라 얘기인데 말야. 마이클 뒤로 몇 명의 아이들이 더 나타났습니다. 미나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했지만 아이들은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야, 말 좀 해봐. 영어 할 줄 아는 거 맞아? 아니면 한국어로라도 뭔가 말해보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나는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조용히 있고 싶다고. 그러면 왜 여기 왔어? 한국에 그냥 있지. 마이클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서 미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말들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너무 똑똑해서 재미없어. 잘난 척한다는 말들이었지만 결국 같은 의미였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첫 번째 수업인 영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햄릿의 유명한 독백 to be or not to be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어 답변했지만 대부분 표면적인 해석에 그쳤습니다. 미나는 그 구절의 철학적 깊이와 실존주의적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동서양의 고전을 읽히셨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미나, 한국에도 비슷한 철학적 사상이 있나요? 영어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공자, 맹자의 사상부터 불교 철학, 그리고 현대 실존주의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대답을 한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미나는 또다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학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제시카가 친구들과 함께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야? 우리나라 학교가 얼마나 좋은데 여기 와서 분위기만 망치고. 미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한국에서 다녔던 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 중 하나였고 그녀는 그곳에서도 최상위권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뛰어난 것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점심시간, 미나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책들 사이에 있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도서관의 한 구석에서 미나는 의학 관련 서적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주변을 둘러보고는 그 책을 도로 꽂아 넣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소설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소설을 읽는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오후 역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자 미나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은 동양의학의 역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칠판에 침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주제였거든요. 침술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한 치료법입니다. 몸의 특정 지점을 자극해서 병을 고친다니. 학생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들었지만 대부분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선생님, 그런 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그냥 미신 아닌가요? 제시카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실제로 서양의학에서도 침술의 효과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통증 완화나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미나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술뿐만 아니라 경혈 마사지, 한약의 원리, 심지어 현대의학과의 접점까지.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나, 한국에서 이런 전통의학을 본 적이 있나요? 윌슨 선생님의 질문에 미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모두 한의사였기 때문에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치료법들을 자연스럽게 접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 본 적 있어요. 미나는 최대한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땠나요? 신기했을 것 같은데. 네, 신기했어요.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는 그런 치료법들을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는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배웠다는 것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윌슨 선생님이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나,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좋았어요, 선생님.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괜찮나요? 윌슨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에 미나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선생님에게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다면 괜찮지만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날 저녁, 미나는 기숙사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떠들며 웃고 있었지만 그녀만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와 똑같이 혼자였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긴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오후, 역사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찬 모습으로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십자군 전쟁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루하다는 듯이 하품을 하거나 딴짓을 하고 있었지만 미나만은 조용히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단순한 종교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윌슨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선생님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고는 선생님이 말을 멈추더니 마커를 쥔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칠판에 그리던 선이 비뚤어졌습니다. 선생님, 앞자리에 앉은 사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왼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단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 한쪽이 살짝 비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윌슨 선생님이 교단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커가 바닥에 굴러떨어지며 달각거리는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 교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몇몇 아이들은 공포에 질린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응급실에 전화해. 마이클이 급하게 핸드폰을 꺼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911. 빨리 해. 교실은 완전한 혼란 상태였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었고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미나만은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것과 달리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윌슨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나, 위험해. 가까이 가지 마. 사라가 말렸지만 미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선생님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윌슨 선생님의 얼굴 왼쪽이 살짝 처져 있었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맥박도 이상했습니다. 미나는 이런 증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뇌졸중. 미나의 머릿속에서 부모님께 배웠던 지식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뇌졸중의 증상, 응급처치법, 그리고 갑자기 미나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책상에 대고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쳤습니다. 미나야, 너 뭐 하는 거야? 제시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나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한번 머리를 책상에 내려쳤습니다. 쾅! 이번엔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야, 정말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에 마이클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미나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내려친 것은 자신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준 집중법 중 하나였죠. 침착해, 기억해, 뇌졸중 응급처치. 미나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자리의 위치, 압박 방법, 자극 강도. 그때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응급차 온다. 다행이야. 학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미나는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응급차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이라는 것도. 미나가 조용히 윌슨 선생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미나, 뭐 하려고? 건드리면 안 돼. 사라가 말렸지만 미나는 이미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윌슨 선생님의 목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선생님의 목 뒤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야, 미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시카가 소리쳤지만 미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 가볍게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학생들 모두 비켜주세요.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응급구조사들이 들것과 의료기기를 가지고 들어오자 학생들이 급하게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미나도 얼른 일어서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윌슨 선생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윌슨 선생님을 응급처치하며 들것에 옮겼습니다. 뇌졸중 의심 환자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혈압 측정하고 산소 공급,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응급차로 옮겨지는 동안 미나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응급차가 떠나고 교실이 조용해지자 학생들은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아까 너 뭐 하려고 했던 거야?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요. 도움. 너가? 제시카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료진도 아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미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괜찮을까?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날 저녁, 학교 전체가 윌슨 선생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정확한 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나는 기숙사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벌어질 기적 같은 일을,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 자신이 서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오전, 링컨 고등학교는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의 소식이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중환자실에 계신데 의식을 못 찾으셨다던데. 복도 곳곳에서 학생들의 걱정스러운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미나 역시 하루 종일 선생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학교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세인트 메리 병원은 학교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미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어제 입원하신 윌슨 선생님 면회하고 싶은데요. 안내 데스크의 간호사가 미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학생이신가요? 가족분만 면회 가능합니다. 저는 선생님 학생이에요. 잠깐만이라도. 미나의 간절한 표정의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이라 직접 면회는 어렵고요. 창문 너머로만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미나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여기저기서 의료기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윌슨 선생님이 보였습니다. 여러 관들이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계셨고 모니터에는 생체 신호들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교실에서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학생이 면회 오는 경우는 드문데 선생님을 많이 따르나 보네요. 옆에 있던 간호사 메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정말 좋으셔서요.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글쎄요. 의사 선생님도 확실하게 말씀 못하시고. 그때 닥터 존슨이 차트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실례합니다. 누구신가요? 저는 윌슨 선생님의 학생입니다. 선생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닥터 존슨이 미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겼어요. 언제 의식을 찾을지. 혹시 다른 치료법은 없을까요? 미나의 질문에 닥터 존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최선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자분의 회복력에 달려 있어요. 미나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배운 지식을 통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잠깐만 선생님 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중환자실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정말 잠깐만요. 선생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미나의 간절한 부탁에 닥터 존슨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5분만이요. 그리고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나는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쓴 후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미나가 조용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가쁘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미나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간호사들이 다른 환자들을 돌보느라 바쁜 것 같았습니다. 닥터 존슨도 차트를 정리하며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미나는 다시 한번 자신의 머리를 가볍게 치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배운 집중법이었습니다. 머릿속의 잡념을 모두 지우고 오직 치료에만 집중하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윌슨 선생님의 목 뒤쪽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확한 혈자리를 찾기 위해 손가락으로 살살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풍지혈, 그리고 천주혈. 미나의 머릿속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뇌졸중 환자에게 효과적인 경혈점들의 위치와 자극법. 그녀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 적절한 압력으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선생님의 손목에 있는 신문혈을 자극했습니다. 30초, 1분, 2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윌슨 선생님의 호흡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 모니터의 숫자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확한 리듬으로 혈자리를 자극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간호사 메리가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다른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요? 닥터 존슨이 급하게 다가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혈압이 안정되고 있어요. 그 순간 미나는 얼른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윌슨 선생님의 손을 잡고 있는 척했습니다. 선생님, 빨리 일어나세요.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 시간이 다 됐어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미나는 계속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윌슨 선생님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간호사 메리가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닥터 존슨이 급하게 달려와 윌슨 선생님을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아까까지는 의료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때 미나는 조용히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알아챘다면. 학생, 잠깐요. 뒤에서 닥터 존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는 심장이 쫄깃해졌습니다. 네, 방금 중환자실에서 뭔가 했나요? 아니요. 그냥 선생님 손만 잡고 있었어요. 정말요. 뭔가 이상한데요. 닥터 존슨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환자 상태가 갑자기 호전되었거든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미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선생님이 괜찮아지셔서. 당신, 혹시 의학 공부를 해본 적 있나요? 닥터 존슨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미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아까 환자를 보는 눈빛이 뭔가 다르더라고요. 미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학교에 가야 해서. 네. 조심히 가세요. 미나가 병원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닥터 존슨이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미나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선생님을 도운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능력이 정말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몰랐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오전, 링컨 고등학교의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윌슨 선생님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응급실로 이송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뭐라고? 어제까지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던데. 복도 곳곳에서 학생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쯤 학교 앞에 응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링컨 고등학교가 더 가까운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복도에서 비켜주세요. 교장 선생님의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복도 양쪽으로 물러서는 가운데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미나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복도 벽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린 윌슨 선생님을 보는 순간 그녀는 상황이 어제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은 더욱 창백했고 호흡이 매우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의료진들의 표정도 어제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도 불안정해요. 응급구조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교 보건실이 임시 응급실로 변했습니다. 의료진들이 각종 장비를 설치하며 응급처치를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교실로 돌아가세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실로 보내려 했지만 아이들은 걱정되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나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복도 끝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건실 문이 열릴 때마다 의료진들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뇌압이 상승하고 있어요. 즉시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눈보라로 인해 헬기 이송이 불가능했고 구급차로는 대학병원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닥터 존슨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른 학생들 사이를 빠져나와 보건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미나의 작은 목소리에 바쁘게 움직이던 간호사 메리가 돌아봤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본 학생이네. 지금은 들어올 수 없어. 선생님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닥터 존슨이 미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생이 뭘 도와?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나의 말에 의료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농담할 시간이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미나는 평소와 다른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도 제가 뭔가 했을 때 선생님 상태가 좋아졌잖아요. 닥터 존슨이 미나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뭘 아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미나가 단호하게 말하며 보건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안 돼. 학생이 함부로.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비프. 윌슨 선생님의 심전도 모니터에서 위험 신호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정지. 의료진들이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준비했습니다. 제발, 저 좀 믿어보세요. 미나가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닥터 존슨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30초만 줄 테니까. 그 후엔 우리가 처치할 거야. 감사해요. 미나는 즉시 윌슨 선생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하고 소심한 교환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미나는 먼저 윌슨 선생님의 맥박을 정확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목 뒤쪽과 머리 부분의 여러 지점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뇌압 상승, 혈액순환 장애, 경추 1번과 2번 사이의 풍부열을 자극해야 해. 미나의 머릿속에서 부모님께 배운 모든 지식이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위치에 손가락을 대고 특별한 리듬으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윌슨 선생님의 손목에 있는 태연혈을 자극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닥터 존슨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잠깐만, 지켜보자. 미나의 손끝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혈자리를 정확한 압력으로 자극하자 윌슨 선생님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10초, 20초, 25초, 그리고 30초가 되는 순간. 심전도 모니터의 신호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심박수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놀라며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집중하여 윌슨 선생님의 머리 부분에 있는 백회혈을 자극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닥터 존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윌슨 선생님의 눈이 천천히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여기가 어디죠? 윌슨 선생님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건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윌슨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미나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미나구나. 고마워. 윌슨 선생님이 미나를 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간호사 메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교환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킨 소녀였습니다. 학생,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닥터 존슨이 경외감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학생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건실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학생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나가 선생님을 살렸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복도에 퍼져나갔습니다. 미나는 자신이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윌슨 선생님을 구할 수 있어서 오히려 기뻤습니다. 미나, 윌슨 선생님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 순간 미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한국 소녀가 도대체 누구인지. 보건실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완전히 의식을 되찾으셨고 모든 생체 신호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닥터 존슨이 미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학생,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방금 당신이 한 일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미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나의 목소리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확신에 찬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모두 한의사세요. 그리고 미나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IQ가 160이에요. 보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160. 간호사 메리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동양의학뿐만 아니라 서양의학, 그리고 우주공학까지 공부했어요. 우주공학까지? 닥터 존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부모님이 저에게 다양한 분야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특히 의학 분야에서는. 미나가 윌슨 선생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제가 사용한 것은 경혈요법이에요. 뇌졸중으로 인한 뇌압 상승과 혈액순환 장애를 경혈 자극으로 개선하는 치료법이죠. 경혈요법.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물론 서양의학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동양의학의 경혈 자극이 더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특히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미나가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을 술술 말하기 시작하자 의료진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풍부혈은 뇌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고 태연혈은 심박을 안정시키죠. 백회혈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혈자리예요. 말도 안 돼.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걸. 닥터 존슨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도 이미 의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교육시켜 주셨거든요. 그때 보건실 문이 열리며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윌슨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 윌슨 선생님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교장 선생님의 시선이 미나에게 향했습니다. 이 학생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닥터 존슨이 설명했습니다. 김미나 학생이 전문적인 의료 지식으로 윌슨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미나가? 교장 선생님이 놀라며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제가 도와드렸어요. 미나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미나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천재로 불렸어요. IQ 160에 부모님이 모두 한의사시라서 어릴 때부터 의학을 배웠죠. 그뿐만 아니라 물리학, 수학, 우주공학까지 공부했어요. 보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미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실을 숨겼나요? 교장 선생님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미나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너무 똑똑하다고 아이들이 시기했어요. 잘난 척한다. 재미없다. 같이 놀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는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똑같았어요. 이번에는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윌슨 선생님이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나, 고마워. 내가 나를 구해줬구나. 선생님은 저를 이해해 주려고 하신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만큼은 꼭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보건실 문이 다시 열리며 제시카와 마이클,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미나, 정말 내가 선생님을 구한 거야? 제시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미나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냥 평범한 교환학생이잖아. 수업 때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는 모르는 척 했어요. 또 시기받고 싶지 않아서요. 마이클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수학 문제도 다 풀 수 있었던 거야? 네. 그리고 영어 시간에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역사도, 과학도. 학생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한테 한 말들. 사라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미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닥터 존슨이 미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나, 당신의 실력은 정말 놀라워요. 의과대학 교수들도 당신만큼 정확하게 경혈을 찾지는 못할 거예요. 감사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었나요? 제가 사실은 우주공학도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네. 인체를 하나의 정밀한 시스템으로 보면 각 부분들의 연결고리와 상호작용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저는 동양의학의 경혈 이론을 서양의학의 해부학과 우주공학의 시스템 분석법으로 융합해서 사용했어요. 의료진들이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인체도 결국 하나의 복잡한 기계와 같으니까요. 우주선의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처럼 인체의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나, 당신은 정말 대단한 학생이네요.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친구들과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시카가 미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나, 미안해. 우리가 너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괜찮아요, 제시카.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너한테 정말 나쁘게 했어. 마이클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나,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우리가 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네. 좋아요. 윌슨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나, 이제부터는 숨지 마. 내 재능은 정말 소중한 거야. 네, 선생님. 이제는 숨지 않을게요. 보건실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링컨 고등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나의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고, 모든 학생들이 그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이 미나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시기나 무시가 아닌 순수한 경이로움과 존경의 시선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미나야? IQ 160이라고 하던데 선생님을 살린 게 정말이래? 미나는 이런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이런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친구들과의 일상이었거든요. 점심시간, 미나가 평소처럼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으려 할 때였습니다. 미나, 여기 앉아. 제시카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사라, 마이클, 그리고 다른 몇몇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을 따돌렸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괜찮아. 이리 와. 사라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미나,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제시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이클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힘들었어요. 미나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았거든요. 제가 문제를 너무 쉽게 풀면 아이들이 잘난 척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틀리기도 했죠. 일부러 틀렸다고? 사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자꾸 티가 났거든요. 미나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면서요. 하지만 네, 여기서도 똑같았어요. 이번에는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였지만요. 미나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사실 저는 영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러 서툰 척했죠. 아이들이 모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 그럼 너는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제시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끔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라리 바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그러면 친구들과 그냥 평범하게 어울릴 수 있을 텐데. 미나, 하지만 윌슨 선생님만큼은 달랐어요. 선생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려고 노력해 주셨거든요. 미나가 윌슨 선생님이 있는 보건실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쓰러지셨을 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선생님만큼은 꼭 구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그렇게 똑똑한데 왜 하버드나 MIT 같은 곳에 가지 않았어? 미나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하버드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15살 때요. 정말? 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왜?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도 결국 혼자일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친구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미나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나, 너는 정말 특별해. 마이클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같은 평범한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니. 여러분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세요? 미나가 반문했습니다. 제시카는 정말 리더십이 뛰어나고 마이클은 운동을 정말 잘하죠. 사라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요. 저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미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어떻게 진짜 친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제 능력 때문에 거리감이 생기거든요. 제시카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 이제는 달라질 거야. 우리가 너의 진짜 친구가 될게. 정말요? 물론이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너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사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너는 윌슨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숨기던 걸 포기했잖아. 그게 바로 내 진짜 마음이야. 마이클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할 거야. 이제는 너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을게. 대신 너에게서 배우고 싶어. 배운다고요? 응. 공부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가짐도.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도 겸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윌슨 선생님이 보건실에서 나와 카페테리아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신 것 같았습니다. 미나. 윌슨 선생님이 미나를 보고 손을 흔드셨습니다. 선생님. 미나가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완전히 괜찮아졌어. 모두 내 덕분이야. 윌슨 선생님이 미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나, 이제는 숨지 말고 내 재능을 마음껏 펼쳐보렴.
네,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뻐. 미나가 친구들을 돌아보니 모두들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가 처음으로 진짜 친구들을 사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정말 다행이야. 윌슨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미나는 정말 특별한 친구예요. 하지만 그 특별함 때문에 여러분과 다른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모두가 특별하다는 걸 보여주는 친구예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의 재능은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은 같으니까요. 그날부터 미나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친구들이 생겼고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나가 드디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뛰어난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한 달 후, 링컨 고등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나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고, 학생들은 서로의 차이를 시기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지 않았습니다. 제시카, 사라, 마이클과 함께 웃으며 점심을 먹고, 수업 시간에는 자신의 지식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미나, 이 수학 문제 좀 도와줄래? 물론이지. 이제 아이들은 미나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청했고, 미나도 기꺼이 친구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역사 시간이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문화 교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세계 지도를 그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미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한국과 미국의 문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그리고 다양한 학문 분야들을 조화시켜온 것처럼. 미나, 동서양 문화의 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윌슨 선생님의 질문에 미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날 때 진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선생님을 도울 때도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그리고 우주공학의 지식을 모두 사용했잖아요.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어울릴 때 더 큰 힘이 생기잖아요. 제시카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미나가 공부를 잘하고, 마이클이 운동을 잘하고, 제가 사람들을 이끄는 걸 좋아하고, 각자 다르지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사라도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미나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거리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 다름이 오히려 좋아요. 윌슨 선생님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들이네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정신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미나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미나, 내 덕분에 물리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마이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 제가 여러 분야를 공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물리학을 수학으로 설명하고, 수학을 우주공학으로 연결하고. 정말 신기해. 나는 하나도 힘든데. 제시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어려워요. 정말? 네.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의 마음만큼은 책으로 배울 수 없거든요. 미나의 솔직한 고백에 친구들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도서관에 윌슨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아이들. 선생님.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나,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선생님. 윌슨 선생님과 미나는 조용한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미나, 정말 많이 변했구나. 네, 처음 왔을 때는 늘 혼자 있고 조용했는데, 이제는 정말 밝아졌어. 미나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친구들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말이야. 선생님. 미나,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하지만 그 특별함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때문이야. 미나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앞으로도 내 재능을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렴. 그리고 절대 잊지 마. 진짜 천재는 혼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 선생님. 잊지 않을게요. 며칠 후, 미나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드디어 진짜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를 시기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보지도 않는 친구들이요. 처음에는 제가 똑똑하다는 걸 숨기려고 했어요. 한국에서처럼 또 혼자가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윌슨 선생님이 위험에 처하셨을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친구들이 저를 받아들여준 거예요. 제가 다르다고 해서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름을 좋아해 주더라고요. 이제 저는 알겠어요. 제가 가진 능력은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그런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도요. 앞으로 저는 제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배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다름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미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링컨 고등학교의 캠퍼스가 석양빛에 물들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진짜 집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친구들을 만나자 모두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나, 오늘 방과 후에 같이 영화 볼래? 좋아. 그리고 주말에는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건데 꼭 와야 해. 물론이지. 미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한 후배가 미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 저도 사실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너드라고 놀려서 숨기고 있었어요. 미나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숨기지 마. 내가 좋아하는 걸 당당하게 해. 진짜 친구들은 그런 너를 좋아할 거야. 정말요? 물론이야. 나도 그랬거든. 그 후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해요, 선배. 미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윌슨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 시간, 선생님이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모두는 정말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뭔가요, 선생님?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바로 이해와 받아들임의 힘이죠. 미나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들이 모일 때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여러분과 다르다고 해서 멀리하지 마세요. 대신 그 다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미나가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아니야, 미나.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그리고 친구들이 너를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윌슨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천재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미나는 친구들과 함께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진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미나 같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다르다고 해서 멀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이 똑같을 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다름을 시기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6개월 후, 봄이 찾아온 링컨 고등학교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미나의 이야기는 이미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 전체에 알려져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미나, 여기 봐. 학교 신문사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미나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미나가 설립한 다문화 이해 동아리의 첫 번째 공식 활동 날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해. 6개월 전만 해도 혼자 앉아있던 애가 이제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야.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이 미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기나 질투가 아닌 순수한 존경과 친근함이 담긴 시선들이었습니다. 미나는 동아리실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카를로스, 인도에서 온 프리아, 나이지리아에서 온 아데바요. 모두 미나처럼 한때는 외로워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나라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미나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리더십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국의 김치찌개를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레시피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와, 정말 맛있겠다. 제시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도 이 동아리의 적극적인 멤버 중 하나였습니다. 카를로스, 너는 뭘 준비했어? 타코요. 우리 할머니 비법이에요. 아이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6개월 전 이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윌슨 선생님이 동아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선생님. 미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이 동아리의 지도교사를 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윌슨 선생님이 한 장의 편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동아리 활동이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대요. 다른 학교들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정말요? 학생들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미나, 윌슨 선생님이 미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지역 청소년 대표로 추천하고 싶다고 하시네. 내년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다문화 교육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다고 해.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요? 그럼 너만큼 적합한 사람이 또 있을까? 제시카가 미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지 알아? 미나는 잠시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있던 자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선생님,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내가 해낸 걸 봐. 혼자서 외로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외로운 아이들의 희망이 되었잖아. 그 순간 동아리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소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시아계로 보이는 아마 중국에서 온 것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다문화 동아리 맞나요? 소녀의 목소리는 6개월 전 미나의 목소리와 똑같이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들어와요. 미나가 따뜻한 미소로 그 소녀를 맞았습니다. 저는 리웨이예요. 중국에서 왔어요. 반가워요. 리웨이. 저는 미나예요. 미나가 리웨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외롭나요? 리웨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저도 그랬어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6개월 전까지는 저도 여기 구석에 혼자 앉아서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정말요? 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리고 당신도 달라질 거예요. 미나가 동아리 멤버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모두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모두 한때는 외로웠던 아이들이죠. 카를로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이웨이. 나는 멕시코에서 왔어. 저는 인도에서 온 프리아예요. 반가워요. 프리아도 밝게 인사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외롭지 않아요. 아데바요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리웨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미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친구들은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언어를 하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줘요. 그날 오후, 동아리 활동이 끝난 후 미나는 혼자 학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6개월 전 자신이 가장 외로워했을 때 자주 찾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미나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시카, 사라, 마이클이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찾았다. 뭐 하고 있었어? 사라가 미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나가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뭘? 6개월 전을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때?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미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웨이를 보니까 더욱 실감이 나요. 제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고, 넌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을 찾은 거야.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원래 모습? 응. 따뜻하고 똑똑하고 용기 있는 모습 말이야. 그냥 그동안 숨어 있었을 뿐이야. 친구들의 말에 미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우리가 더 고마운 걸. 사라가 미나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뭔지. 그때 윌슨 선생님이 옥상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아이들. 선생님. 미나, 워싱턴 발표건 어떻게 생각해봤나? 사실 좀 무서워요. 미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잘할 수 있을까요? 미나, 6개월 전 너를 기억해? 윌슨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때는 교실에서 대답하는 것도 힘들어 했잖아. 네. 하지만 지금은 봐. 동아리를 이끌고 새로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내가 해낼 수 있어. 정말요? 물론이야. 그리고 혼자가 아니잖아. 우리가 모두 응원할 거야.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함께 갈 거야. 제시카가 힘차게 말했습니다. 미나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미나는 그 아름다운 석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자신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외로울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근처에 있는 컨벤션 센터는 전국에서 모인 교육자들과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제15회 전국 다문화 교육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무대 뒤 준비실에서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1년 전에 그 조용한 소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긴장돼? 옆에서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친구들과 윌슨 선생님은 미나를 응원하기 위해 함께 워싱턴까지 와주었습니다. 조금, 아니, 많이요. 미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밖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사라가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1년 동안 내가 해온 걸 봐. 링컨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학교들까지 변화시켰잖아. 정말 그랬습니다. 미나가 시작한 다문화 이해 동아리는 이제 주변 5개 학교로 확산되었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미나, 시간이야. 스태프가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미나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억해, 미나.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그냥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려주기만 하면 돼. 네, 선생님.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 저 많은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예전에 너처럼 외로워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야. 그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내렴. 미나는 윌슨 선생님의 말씀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선생님. 해보겠어요. 무대로 나가는 순간 거대한 홀 안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에 미나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한쪽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보는 순간 미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가 마이크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김미나입니다. 2년 전 한국에서 미국에 온 17살 고등학생입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에서는 IQ 160이라는 이유로,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런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 분의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미나는 윌슨 선생님이 쓰러졌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숨겨왔던 능력을 드러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저를 구원한 것은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미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저를 구원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홀 안 곳곳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저 같은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혼자 앉아있는 아이,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있는 아이, 이해받지 못해서 외로워하는 아이. 미나가 청중석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발견했을 때 시기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세요. 대신 다가가서 물어보세요. 괜찮니? 친구가 될까? 라고요.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아, 저 아이가 나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미나가 잠시 멈췄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다름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미나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미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딸이 지금 당신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저희 학교에도 와서 강연해 주실 수 있나요? 한 교장 선생님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은 한 소년과의 대화였습니다. 누나, 저도 누나 같이 될 수 있을까요? 15살 정도로 보이는 아시아계 소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해서 숨기고 있어요. 미나는 2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야. 넌 이미 용기를 냈잖아. 나에게 말하는 것부터가 용기야. 미나가 그 소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숨지 마.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당당하게 해. 진짜 친구들은 그런 너를 좋아할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증명했잖아. 소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뭘 생각해?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그 중에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뭔지. 윌슨 선생님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어떤 일?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저 같은 아이들을 돕는 일을요. 미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요.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정말 멋진 꿈이야. 사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대학은 어디로 갈 거야? 마이클이 궁금해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미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정말? 네. 예전에는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또 외로울 것 같아서 거절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미나가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들을 사귀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윌슨 선생님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나,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아니야.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그날 밤, 미나는 호텔 창가에 서서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링컨 고등학교 옥상에서 바라보던 그 절망적인 기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영상통화를 걸어오신 것이었습니다. 미나야, 오늘 발표 정말 잘했다더구나.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봤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어. 아버지도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미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 보내시는 게 미안했는데 이제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도 미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렴. 미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네, 엄마, 꼭 그럴게요. 통화를 마치고 미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자신이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미나에게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또 다른 미나가 용기를 내기를 기다리며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